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엔비디아 쇼크에도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해상 운임의 상승으로 해운주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또 반도체와 자동차도 다시금 되살아나는 모습이었죠. 자세한 시장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되게 항상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뭐 시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아이고. 최대한 좀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력이 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좀 약간 다시금 올라졌어요. 그래도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뭐 시장에 계속 휘둘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장 조정은 언제든 나오는 게 또 시장 조정이기 때문에 매번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을 억누를 만한 악재, 뭐 큰 악재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겁먹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을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면서 뭐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안정적으로 모아간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국내 증시에 비해서 미국장은 항상 강해왔습니다. 항상 우상향을 좀 유지를 해왔고 최근에도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국내 증시까지도 완벽하게 커플링되는 상황은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하락을 좀 보였었고 나스닥도 1%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줬죠. 오늘 뭐 현선물 모두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지탱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지금 저점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 발표,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 분야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다음 달에 연이어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게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CPI를 확인을 했죠. 거기서 어느 정도 인플레 둔화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뭐 GDP라든지 PC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둔화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을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악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제가 항상 뭐 눌림목 매매 말씀 많이 드리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담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게 예상되는 악재는 없다라고 하시죠.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시장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매매로 다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특징주 이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가장 먼저 말씀 주실 특징주 어딜까요? 네, 그래서 초반에 말씀 주신 이제 해운 관련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TX 그린로지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다른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는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장중 23%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이 아니죠.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에즈 운하, 후티 반군이 공격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파나마 운하까지도 가뭄이 겹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여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런 뭐 해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3분기에서 4분기가 또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성수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런 좋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STX 그린로지스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이전에 사실 뭐 12,000원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았죠. 근데 이 21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구간 갭 돌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상장 이후, 그러니까 분할 상장이죠. 분할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 바닥 구간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겹쳐 있고 또 지금 수급 자체가 특정 종목,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쏠리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추가적인 뭐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이전에 고점이 형성이 돼 있었던 12,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거래량이겠죠. 그래서 새롭게 또 신규 진입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0원 구간을 또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상단 매물이 굉장히 좀 적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했듯이 이 해운주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강한 탄성을 보여준 STX 그린로지스 들어봤습니다. 자, 23.84%는 상승을 하면서 오늘 13,56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요즘 수에즈 운하의 군사적 긴장감의 차질을 굉장히 빚고 있는 해운주 상승이죠. 연말까지는 이 통행 차질이 또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1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15,000원 돌파하는지도 체크해보라고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전에도 추천을 해드려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반도체 공정의 가운데에서도 이제 온습도 제어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에 우리가 어떤 장비를 좀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벤더가 이제 추려진 상황인데 이 워트라는 기업이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좀 공개가 되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THC라고 하거든요. 온습도 제어 장비가. 그런데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대부분을 좀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워트가 또 새롭게 이제 개발을 했고 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워트가 수혜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HBM이나 뭐 이런 종목들 그 안에 이 밸류체인 관련주들 보더라도 가장 많이 오른 게 이 국산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입해서 사용했었던 장비를 이제는 국산 장비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트도 그 이름이 지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퍼포먼스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정이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습도라든지 혹은 이제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온습도 제어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또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트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인데 사실 그 하단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12,000원 부근 그리고 9,000원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12,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12,000원 구간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고점인 15,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즘 시장 성향이 그렇거든요.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 장대 양봉인 이 오늘 만들어진 장대 양봉 절반 수준에 대한 지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 14,000원대까지도 지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축소가 됐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까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24.42% 역시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워트 두 번째 특징주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6,050원에 장을 마쳤거든요.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자, 이 종목 2거래일 연속 주가가 급등세인데 15,000원 계속해서 돌파하는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14,000원을 지켜내는지 이것도 체크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이런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삼성공조라는 기업입니다. 네.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4일에 이제 특징주로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게다가 이 재료를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냉각, 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자동차 이 양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가장 강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시점이 이 신고가가 나왔었던 시점인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제 눌림목.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보이다가 이 21일 이평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한가, 그 다음에 오늘도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구간 16,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준다.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혹은 더 많이 준다면 20일 이평선 구간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눌림목 매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오전장의 거래를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미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50% 이상 혹은 100% 이상이 발생하는 구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거래량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조정 구간을 보더라도 사실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6월 20일이었죠. 6월 20일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제법 발생을 했는데 오늘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시장에 좀 적합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5.56% 역시나 굉장히 상승을 했던 삼성공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17,3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 종목도 52주 최고가 오늘 경신을 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죠. 냉난방 공조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공조. 이 종목은 16,000원 이탈하지 않는지랑 거래량 체크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 준비한 강의도 자동차 섹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자동차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30%의 수익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자동차 섹터가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인도법인 IPO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현금을 조달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 미래차 투자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주 중에 대장주, 현대모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뒤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중소형 종목주 그리고 이 중소형 부품주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도 사실 중소형 종목주들 엄청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최소 30%, 많게는 40에서 5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퍼포먼스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까지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현대모비스 차트 흐름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현대차 IPO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을 받게 되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고가를 좀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월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상승이 나온 거라고 좀 볼 수가 없어요. 계속적인 이 횡보 구간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로 인해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산하에 있는 기업들은 주가 레벨업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기는 아직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서 뒤따라 좀 상승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다. 게다가 조정이 나와주면 오히려 땡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눌러담아 주신다면은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이슈만 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강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모멘텀을 직결로 받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도 5.25%나 상승을 하면서 25만 원이 넘었고요. 또 오늘 3년간 특허 출원이 8천 건이 넘는다는 소식도 알려왔죠.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모멘텀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미 오른 종목들 말고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를 종목들을 오늘 수업 안에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집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시면은 이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카로운 분석의 강원진 전문가님의 수업 들어보도록 할까요?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사실 최근 시장이 좀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총 상위 종목군 혹은 이슈가 있는 그런 개별 종목들로만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지 못할까? 뭐 이렇게 좀 지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에게는 지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해서 지금 뭐 자포자기해서 그냥 포기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좋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군들 역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6월 4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항상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눌림목 매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눌림목을 공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그 당시에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타났는데 자, 지금 봐라.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고가 랠리를 펼쳤었던 종목이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종목도 반드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 구간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다음 날에 드린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6월 12일에 이 종목을 실제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뭐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매수가 1,300원 이하로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기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뭐 바로 그러니까 조정은 계속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의 조정을 펼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친 건데 저라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다음날 상승하는 것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상승 랠리를 펼친 종목, 그 종목이 한 번에 죽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상승폭이 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서 20% 이상의 상승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25%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같이 참여하신 무료 공개 방송을 같이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의 수익을 거두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라고 뭐 손실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바로 상승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수익을 못 보고 계신다. 나 여전히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지금 머리 위에 나와 있는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을 입장을 해 계신다면은 실제로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이 노란톡방과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송도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실시간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큰 수익을 좀 받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6월 18일 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서 말씀드린 게 자, 이번 주 증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일정 매매, 스케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뭐였냐면 바로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6월 18일이었는데 이미 이전에 발표가 나왔던 게 6월 19일 수요일에 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일정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특히나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더 강력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비라는 기업도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급등을 보였다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바닥을 잡고 조금씩 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인 조정을 받은, 그리고 바닥을 잡아준 이런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제가 항상 또 이 눌림목 매매 말고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수렴과 발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구간,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조금씩 정배열로 전환이 되게 되고 거기서 거래량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차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또 이 꿈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비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 자, 물론 이 꿈비라는 기업도 보시면은,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 시초가 부근에서 얼마 머지않아서 바로 5% 정도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5%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분봉상. 그래서 이때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다가 이 이슈, 그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저출산 대책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갭 상승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에 들어갔다라고 하셔도, 이 하락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18%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스케줄이 있는, 그러니까 일정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서 실제로 수익까지도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또 제가 다른 이슈 2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꿈비 다음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1일 금요일에 이 대왕고래 관련 이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대왕거래 관련주, 시추 관련주들이 이미 상승을 좀 보였었지만 그 중에서도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자, 일정 앞두고 있고 또 이전에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동해가스전 관련주 동양철관. 자, 이때도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1이평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터치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 랠리를 보였다가 신고가가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다. 근데 이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오히려 들어오게 되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눌림목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오늘까지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0%대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그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1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반등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 그래서 이 구간에서라도 충분히 진입하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일정 매매, 그리고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진입하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수익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소개해드린 종목 역시도 직접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내용을 좀 해드릴 텐데, 제가 사실 1월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외에 말씀드린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그래서 반도체가 쉬어갈 때 이 자동차가 좀 대신해서 그 자리를 메꿔줄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워낙 좋고 또 앞으로의 이 성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동차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 이 대표 완성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또 제가 수출 지표를 가지고 와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해서 이 수출 지표를 공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또 1월 16일에 나온 이 자료였는데 그때 포함된 게 K자동차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9억 달러 수출 대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환경차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이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에 머물렀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해외 수출 판로가 넓어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올해 수출 9.1% 성장 전망,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강했는데 그게 오늘 나왔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왔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올 초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동차 섹터를 밀어주는 기사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실망시키지 않고 그게 실적으로 발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출 지표는 어떤가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자동차 수출 지표 바로 지난주 6월 20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역시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적인 발표를 해주는데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올해 5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308억 달러로 동기간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을 1,000억 달러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또 미래차 부품에 대한 정책을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나 5월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성장을 했고 또 지난달보다 계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반짝 상승한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최고 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그러면서 현대차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현대차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포인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 수렴 이후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안내를 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대비해서 5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최근에 한번 나왔죠. 이 현대차, 이 인도법인 IPO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 인도법인 IPO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사진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구매력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3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경제력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상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차량을 구매를 해주는데 그때 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이 구매력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브랜드도 예전과 달리 이 브랜드 로열티 자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인도에서 본격적인 이 성장세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 판매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IPO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기로는 시총 10.5조의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상 근데 시장이 완전 다른 시장에 인도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자, 게다가 이번에 이 IPO를 통해서 무려 30억 달러를 지금 조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4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래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 이 주주 환원 정책까지 겹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섹터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안내를 드렸던 게 바로 이 부품주 3대장입니다. 바로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과거에 상승이 나왔을 때 200% 이상의 상승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들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었을 때 또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들 모두 다 최소 20% 이상을 수익을 봤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주 3대장, 그래서 나는 다른 종목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 종목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종목 말고 이제 새롭게 준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이제 서현이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보시면은 자회사보다 강한 지주사 서현. 그래서 서현 내에 이 서현 이화라는 종목이 속해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8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천억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주사인 서현이 시총이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자동차 섹터의 강한 모습이 나타날 때 실제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서현의 주가가 덩실덩실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서현 주가 화색, 서현 그룹주가 모두 다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현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재무도 같이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2,2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저PBR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죠. 그런데 이 서현의 PBR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0.34배입니다. 여전히 저PBR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자, 물론 이 연결 실적입니다. 개별 실적이 아니라 연결 실적인데, 이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2조 원대에 머물던 이 매출액이 현재 이 지난해 기준으로 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고,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300억에 머무르던 영업이익이 이제는 2,5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8배의 성장을 좀 보여준 상황인데, 이런 것처럼 지금 꾸준하게 매년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현이라는 기업도 당연히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현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현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1월이죠. 1월에 한창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서현 이화가 많이 올랐는지 서현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현이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수개월간 4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닥을 다져줬고, 최근에 아직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호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수렴 이후에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래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 뭐 주가가 발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미보유자이신 분들도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전에 횡보를 했었던 가격, 이 박스권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잠시 우리는 뭐 손절을 하더라도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실적이 워낙 좋고 또 서현 이화뿐만이 아니라 서현 탑메탈 이런 중장비 관련 기업도 실적 기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모두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본 종목은 서현이었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자동차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연초까지는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시장을 많이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 수출 지표를 열어봤더니 전기차가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차가 이 수출 지표를 이끌어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완성차 기업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완성차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판매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과 연결이 돼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보다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 완성차 업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데, 자, 5월차 수출 지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대비해서 48% 증가를 보였다. 그래서 이마저도 역시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동차 하면 미국이 가장 떠오를 겁니다.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 역시나 미국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급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투싼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된 실제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용 카본 캐니스터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카본 캐니스터를 세계 최초로 미국과 국내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 코리아 FT가 실제로 수혜를 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캐니스터라는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연료 탱크에서 발생하는 이 증발가스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연료 효율성까지 높여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캐니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차를 타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캐니스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일정 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규제 안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장비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용보다 2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이 영업이익률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미국과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바로 코리아 FT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겠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9년 4천억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6천억대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억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순증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자,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미 실적이 좋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이 상승 랠리 이후에 이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로서는 121일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눌림목 구간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122평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때 이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진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또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종목이 코리아 FT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타점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세방전지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방전지라는 기업은 아마 1차 배터리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친환경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이 납축전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세방전지에 대한 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방전지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인 이 AGM의 상용화에 대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2의 전성기를 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GM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기본적인 이 전력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뭐 기본적인 문을 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탑앤고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리게 되면 멈추죠. 그러면은 잠깐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할 때 자동으로 이제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그거를 스탑앤고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G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삼성 SDI로부터 셀을 공급받아서 이 배터리 모듈을 조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이 AGM 역시 아까 이 캐니스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 세방전지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세방전지의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내연기관차의 수요가 내연기관차용 배터리의 수요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영업이익만 주춤했을 뿐인데 그 영업이익이 이 AGM 배터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기적인 흐름 혹은 소폭의 상승이 아니라 지금 대폭 증가하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1,900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2,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19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는 거예요.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지금 700억 후반대에서 1,600억까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지금 우상향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만 원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조정을 받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역시나 거래량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방전지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신고가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방전지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도 역시나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기업 역시 지금 어떤가요? 수렴하고 있죠. 삼각 수렴 형태로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추세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 추세선 하단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다시금 이런 고가권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참여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지금 제 머리 위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촬영하신 다음에 촬영하게 되면 링크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하나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랑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입장에 계시면은 이 방송 시작 전에 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 종목 공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실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 히든주, 오늘 이 히든주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1.2조,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1.8조 원 구간까지도 성장하는 게 확인이 됐죠. 게다가 20년도, 21년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22년도부터 흑자를 만들어주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무리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을 지금 형성을 해줬고 지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게다가 바닥권에서 한 번씩 거래가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 그래서 8시 방송 주제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52주 신고가 랠리 바닥에서 급등 대기하고 있는 현대차 수혜주 오늘 8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이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시면 링크 트실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꼭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으로 바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